내용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강의를 해주실 우리 원장님 앞으로 모실게요. 우리 아이통곡의 우리 충무로점입니다. 우리 강미숙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바쁘실 텐데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이 자리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니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 지역이 지금 충무로신데 네. 그래도 이제 아이통곡이 아마 전국적으로 다 그 네트워크 다 있으시죠?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오늘 대구 경북 쪽 지역에 계신 우리 사모님들은 아마 그 대구 경북 쪽 지역에 있는 아이통곡하고 이렇게 또 연계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강의 들어보시고 또 그런 궁금한 것들 이렇게 또 오늘 또 좋은 도움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장님 양력을 제가 좀 먼저 소개를 해도 될까요? 네. 먼저 좀 간단하게 제가 원장님 양력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그 강미숙 원장님은 아이통곡 지금 충무로 지점을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 간호사와 조산사로 수년 동안 또 활동도 그렇게 하셨네요. 그리고 아이통곡 기술 교육 강사로도 지금 하고 계시고, 통곡식 무통관리 전문가이시고, 그 다음에 전 국제모유수유 전문가, 그리고 임산부 약물 상담 전문가로서 이렇게 활동을 이렇게 하시네요. 그래서 정말 많은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우리 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는 중간에 혹시 질문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원장님께 질문을 드려서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강의 진행 방법은 뭐 이렇게 강의식이 아닌 우리 원장님과 우리 엄마들이 좀 궁금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토크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좀 같이 맞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원장님 인사 한번 먼저 하시죠. 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지. 다 힘들고 어렵고 특히 산모다 보니까 혼자 몸이 아니다 보니까 더 힘들 것 같은데요. 강의가 엄마들한테 조금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요. 네. 그 모유수유가 참 힘들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요? 그 고통 없는 모유수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죠. 도움을 얼마나 적절하게 잘 받느냐가 중요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모유수유는 사실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옛날하고 우리하고 지금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네. 예전엔 대가족 사이였고 그 다음에 도와준 사람도 많았고 지금은 사실은 또 병원이라는 시설에 가 있고 애기하고 엄마하고만 하는 것도 있고 방법적으로 조금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도와주는 데는 되게 많은데 오히려 그 도와주는 게 도움이 안 될 때가 훨씬 많은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적절하게 그 도움받을 때를 잘 사용하냐에 따라서 아주 쉽고 편안하게 모유수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게 가장 좋은 선택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이제 좋은 정보가 아닌 잘못된 정보도 많다는 거죠? 네, 훨씬 많죠. 너무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훨씬 힘들게 하고 포기도 많이 하시죠. 그래요. 그 아이통곡 모유 상담실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 자체가 좀 아이통곡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이통곡을 사실은 저희가 이 닉네임 갖고도 그 뭔가를 그 캠페인 비슷하게 한번 했었는데 사실은 뜻 자체는 그렇게 없는데 네네. 제가 만든 의미는 엄마가 가슴이 아프면 아기가 못 먹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기가 통곡하더라고요. 아, 그런 뜻이에요? 네. 아, 그러시구나. 그렇고 깊은 뜻이 또 있었네요. 네. 지금 그 조금 전에 우리 어머님이 또 한 번 질문 중간중간에 지금 하셔서 이걸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슴이 양쪽에 있는 양쪽당 20분씩을 각각 먹이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대부분은 그 이제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면 각각 20분이긴 한데 한쪽이 20분이 아니고 왔다 갔다 20분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아, 그래요? 모유수유는. 네네네. 이게 대부분 저희가 이제 제가 이거를 하면서 뭐냐면 저도 국제 모유수유 전문가이고 이거 지금 배운 지 우리나라에서 들어오자마자 배운 사람 가장 오래된 사람인데 대부분이 국제 모유수유 전문가가 훨씬 많다 보니까 이론적인 게 많아서 한쪽을 쭉 먹이고 한쪽을 쭉 먹이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사실은 모유라는 거는 네. 들어있는 젖을 먹는 게 아니라 만들면서 먹거든요. 우리 대부분 착각하는 게 가슴이 쉽게 말하면 밥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슴은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지금 오디오가 나옵니까? 소리 나옵니까? 만들 때 먹는 거라서 우리 몸은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기가 먹기 쉽게 방출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걸 먹기 위해서 왔다 갔다. 그래서
각각의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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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이렇게 해서 먹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시구나. 네. 네네. 그래요. 지금 우리 최혜영님이신가요? 류현민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셨는데 우리 어머님들 중에서도 혹시 모유수유 관련해서 궁금사항 있으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우리 원장님께 질문해서 이렇게 답변을 바로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그 아까 지금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요즘에 이제 정보가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요즘 인터넷이 너무 이제 그 발달되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좀 크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인터넷 영향도 많고 여러 가지로.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전문가라고 하는 게 뭐 우리 아이통곡 같은 이런 그 모유수유 전문가 쪽에 이렇게 문의를 하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통곡식이라고 하는 게 너무 많이 무조건 통곡식이라고 하는데 사실 통곡식 자체가 이제 그게 일본에서 온 손기술이다 보니까 네. 일본에서 와서 제가 오자마자 2004년도에 가장 처음에 배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거 배우는 시기 자체도 한 1년 정도 걸리고요. 간호사 조산사가 해야 되고 1년 배운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손으로 피부의 어떤 층을 엄마들이 말하는 기저부 층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1년에 배웠다고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방법 없는 반해서 그래서 얼마나 숙련되느냐가 또 자기가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가 있는데 대부분은 우리나라 사람 무조건 통곡식이라고 해요. 다. 그래서 저희 아이통곡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가르친 사람이기도 하고 1년 가르치기도 하고 또 1년 후에 한 달에 한 번씩 다시 손을 다시 봐주고 또 더 보고 싶은 사람은 1년 지나서 계속 보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스스로가 느끼고 배워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대부분이 너무 많은데 정말 전문가가 누군지를 엄마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하나에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 이런 거에서 책임감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노력하는 사람이 조금 그래서 엄마들이 투자 대비 효과가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지금 그 엄마 질문 중에 우리 이지선님께서 네. 함몰 유두는 네. 모유수유가 힘든가요? 이렇게 또 질문 주셨네요. 힘들다기 표현보다는 노력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게 적당하다 보죠. 다른 사람보다 이게 쉽게 말하면 한번 설명을 좀 네, 해주시죠. 쉽게 말하자면 대부분이 모유수유를 하다 보면 엄마들이 약간 잘못 생각하는 게 대부분은 뭐 조리원이 뭐 유두가 작아서 못 먹어요, 유두가 커서 못 먹어요, 유두가 근데 사실은 아기 입장에서는 아기는 엄마 유두밖에 못 보기 때문에 유두에서 별 상관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유림 부위 신축성인데 함몰 유들은 이렇게 돼 있는 상태라서 이 신축성이 없어요. 그래서 아기가 물기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거지 힘들지는 않아요. 이게 적절하게 전문가한테 도움받으면서 같이 노력하면 힘들지는 않아요. 이게 함몰 유두라도 정도가 있거든요. 아주 심한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함몰 유두 굉장히 심한 엄마인데 한 달 반 지나서 직수하셨어요. 네, 한쪽은 그냥 먹이시고. 그러면 네. 지금 그 엄마 또 질문 중에 네. 그 모유수유를 위해서 수유 전에 이렇게 준비할 그런 사항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 제가 이제 또 아까처럼 고통 없이 너무 모유수유를 하는데 엄마들한테 사전 준비도 많이 시키고 준비할 것도 많고 너무 동작이 많아요. 사실은 그냥 먹으면 돼요. 준비할 건 없어요. 시간 돼서 애기한테 물리면 되고요. 근데 애기한테 열심히 빨게끔 엄마가 하면 되는 거거든요. 쓸데없는 동작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그래도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조금 받으시면 좀 그렇죠. 제가 말하는 건 전문가 도움 받을 때 다른 데 가면 먹기 전에 뭐 유두를 마사지 해야 되고 뭘 마사지 해야 되고 이런 게 되게 많은데 그런 거는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가슴 상태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그거에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네, 엄마들 질문이 되게 많으신데요. 네, 그 모유수유 기간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또 물어보네요. 예상 질문에 다 나오시는데 가장 좋은 건 1년이에요. 왜냐면 엄마들이 대부분 잘못 생각하는 게 아기가 주식이 1년 동안 주식이 모유예요. 1년을 먹어야지만 1년이 지났을 때 그 다음에 밥이 주식이 되는 거고요. 그때는 모유가 간식이 되는데 대부분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잘못된 모유수유 중에 3가지가 제가 항상 꼽거든요. 첫째, 시간 지나면 밤중수유 하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모유는 6개월 지나면 영양 성분이 없을 거라는 거. 그 다음에 횟수를 줄여야 되는 거. 모유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모유는 1년을 먹이는 게 좋고요. 우리가 6개월 지나서 영양 성분이 없다고 하면 잘못된 게 뭐냐면 아기가 6개월 지나서 이유식을 하는데 엄마들이 착각하는 게 이유식이 본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유식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기는 물을 못 먹잖아요. 십자로 따지면 물 멋이죠. 근데 우리는 딱딱한 거 쉽잖아요. 저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작 연습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거든요. 그걸 연습시키는 과정이 6개월인 거죠. 그래서 최소 1년을 제가 많이 강조하고요. 또 1년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여성암 중에 1위가 사실은 유방암이거든요. 네.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모유수유. 모유수유 1년을 하면 50에서 60%가 줄어들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가능하면 최소 13개월을 강조한 이유가 1년 지나서 아기한테 마음의 준비를 시켜서 한 달 동안 연습시켜서 끊는 게 그나마 가장 좋은. 그래요. 그또 엄마 우리 어머님 말씀 중에 그러니까 모유가 안 나와도 유축해야 모유가 잘 나온다던데 그게 맞냐는 얘기 나오네. 대부분 또 이렇게 엄마들 모유수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량이 작으면 무조건 먹이고 유축하고 하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사실은 그거는 엄마가 너무 힘들어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좀 전에 설명했듯이 젖은 만들어진다 그랬을 때 만들 때 최대한 열심히 먹이고 쉬어야지만 에너지가 있어서 젖이 느는 거거든요. 네네. 내가 직수를 못하는 경우에는 물론 유축이라도 하면 전량은 늘어요. 제일 중요한 건 직수를 하되 열심히 하고 쉬었다가 최소 1시간 반, 2시간 반 쉬어서 직수를 하고 아니면 직수 상황이 안 되면 못해도 하루 6번씩 유축을 하면 전량은 늘어요. 그러니까 방법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열심히 먹였다면 굳이 유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요. 그럼 제가 또 질문 좀 드릴게요. 그 출산을 앞둔 산모님들이 가장 큰 걱정이 이제 누구나 겪는다는데 그 젖몸살이 있다고 해요. 네네네. 그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그것 좀. 젖몸살은 사실 누구나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젖몸살이 왜 오냐고 엄마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게 쉬운데 우리 몸이라는 게 사실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을 하고 나서 10주나 15주부터 젖이 만들기 시작해서 가슴이 커지거든요. 네네. 그럼 커지다가 아기를 낳는 순간 전량이 확 느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기를 낳으면 엄마 몸은 되게 힘들어요. 제가 좀 전에 설명했듯이 모유는 엄마의 에너지가 있어야지 전량이 만들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기를 낳아서 힘든데 전까지 많이 만들어지면 분산돼서 회복력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아기도 젖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는데 사실 조금 만들어지거든요. 임신 아기 낳자마자 아기는 어차피 만들어지는 게 좀 나오긴 하니까. 근데 젖은 젖몸살 왜 오냐면 그렇게 2박 3일 동안 젖이 조금 만들어지다가 어느 정도 엄마 회복도 됐고 아기도 먹을 양이 되면 갑자기 전량이 확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차가 잘 나가고 있다 차량이 갑자기 많아지면 병목현상 그런 것처럼 젖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대부분 엄마들이 안 뚫렸다고 생각하는데 안 뚫린 건 아니고 못 나가는 상황이죠. 그게 젖몸살인데 그러시구나. 그 젖몸살이라는 게 누구나 다 심하고 누구나 다 아프진 않아요. 심한 사람도 있고 나는 젖몸살 없었는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본인의 가슴이 얼마나 좋냐 아니면 조금 더 천천히 좋아지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다 누구나 심하지는 않아요. 그럼 전몸살이 왔을 때는 뭐 이렇게 뭐 엄마가 이렇게 자가로 이렇게 뭐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뭐 그러니까 전몸살이를 없애는 방법이 없냐 하면 사실 없애는 방법은 없고 덜 오게 하는 방법은 있죠. 미리 산정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몸살은 대부분 2박 3일 저녁쯤에 오거든요. 아기 낳고 나서. 그래서 2박 3일 날 가슴이 좀 덜하죠. 오기 전에 미리 관리 받아서 이게 젖을 잘 나오게 해주면 엄마가 계속 유축을 하거나 뭐 하면 좀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요. 네네. 그 이제 우리 그저 초보맘들이 되게 많거든요, 요즘에요. 그쵸. 초보맘들이 워낙 많아서 그 요즘에 이제 귀찮잖아요. 모유수 이렇게 귀찮고 힘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도 그 식품으로 주는 거지만 네네. 사실은 가장 좋은 게 엄마는 자기 얘기하는 자기 엄마 드시죠. 그렇겠죠. 네. 왜냐면 사실은 모유를 다른 말로 하면 화이트 블러드라고 그러거든요. 엄마의 하얀 피죠. 살아있는 거. 그래서 사실 모유가 힘들긴 해요. 근데 힘든 게 2달만 힘들면 2달만 힘들면 3달쯤 되면 적응이 돼서 가장 편한 게 모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이제 분유가 좋다는 뜻이 아니고 요즘 많이 좋아졌다는 네네네. 거죠, 이제. 네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모유수유를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건 한 1년 정도, 네. 1년 정도 이렇게 꾸준히 해주면 좋겠다 그런 쪽이고.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이제 궁금한 거, 저도 이제 이렇게 산모교실을 또 많이 하면서 엄마들끼리 질문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좀 추려서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 수유 기간 중에 특히 엄마가 이제 먹는 음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걸로 해서 이제 젖이 생성이 될 텐데 혹시 뭐 삼가해야 될 음식 같은 게 있습니까?
가장 크게 말하면 지금 요새 이제 또 엄마들이 너무 먹지 말라는 게 많다 보니까 네네네.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어떻게 말하면 술하고 담배만 안 하면 됩니다. 크게 아, 말하면. 술하고 담배. 네. 제일 크게 말하면 술하고 담배만 안 하면 되는 거고요. 네네네. 실제적으로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으라는 이유는 뭐냐면 질 때문에 그러는 거지. 대부분이 착각하는 게 뭐 모유수하면 뭣도 먹지 말고 뭣도 먹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건 약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모유수 애기 낳는다고 매운 거 먹어도 돼요. 어차피 임신했을 때 자기가 매운 거 먹었으면 애기는 이미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몸에 아주 매운 음식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러는 거고, 내가 패스트푸드만 먹는 사람하고 아주 음식을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하고는 젖질이 조금 다른 거지. 그래서 성분이? 아니 성분은 상관. 우리가 달걀을 살 때 닭이 못 먹는가를 따지는 이유는 닭의 질을 따지는 거잖아. 네네. 또 그거 똑같은 거지. 아, 네네네. 내 젖에 먹을 때 내가 음식을 좋은 음식을 먹으면 젖질이 좋으니까.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술 담배는 뭐 이렇게 해롭다고 하고요. 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약이라든가 뭐 이런 건 상관없나요? 별 상관없어요. 그래요? 네네네. 아, 저는 그렇죠. 가급적이면 엄마들이 간혹 가다가 몸이 너무 체력이 떨어지는 사람인 경우는 권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아까 이제 전몸살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그 엄마들 얘기 듣고 이렇게 보면 뭐 양배추를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네네네.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하신다는데 그 효과가 있는 겁니까? 양배추는 무슨 효과가 있냐면 서양 민간요법으로 통통하고 통증을 좀 부종을 예방해 주는 통증.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설명했듯이 전몸살에 오면 갑자기 젖이 붓고 아프잖아요. 이게 부종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갑자기 팽창이 있으니까 아프고, 그 양배추가 약간 차가운 성질이 있어서 잠깐 대주면 이게 통증하고 부종을 예. 약간 예방해 주는 효과가 그것 있지. 때문에 그게 치료는 아닌. 그렇죠. 치료는 아니죠. 제가 좀 전에 차가 못 나가는데 거기다 뭘 붙여준다고 차가 나갈 수는 없잖아요. 잠시 이제 통증 완화해주고 하는 그쵸, 그런 그쵸, 역할. 그쵸. 아,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이것도 이제 그 유두 혼돈이라고 있다는데, 아, 네.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유도 혼자는 뭐냐면 대부분 이제 아까 제가 그 한물 유도도 설명했듯이 직수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유도 혼동이 오는 이유는 사실은 세 가지예요. 보통 아기가 유도 혼동이 오는 이유는, 아기는 젖병 빠는 거는 입술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술로 빨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애가 유두만 빨면 이렇게 빨거든요. 그럼 이게 안 되고 원래 모이는 혀위로 쑥 가요. 아, 네.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네. 이게 안 되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대부분 유도 혼동이 오는 게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 아기가 빠는 방법이 젖병 빠는 방법이든지, 네. 둘째는 이게 유륜 부위가 신축성이 있어야 된다. 아까 지금 전몸살은 젖이 붙는다 그랬잖아요. 그 유두가 네. 튼튼히 부어서 얘가 신축성이 없어 이게 물기가 힘들어져요. 이런 경우하고 두 개 다 원인인 경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유도 혼동의 원인인 거고요. 이런 거는 엄마들이 대부분 아기를 굶기거나 뭐 해서 먹이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한테 관리를 받아서 상태가 혼동의 원인이 뭔지를 하면 금방 할 수 있고요. 대부분이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유도 혼동이 와서 젖 물리는 걸 보통 초기에 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젖 물리는 거는 태어나서 한 2달까지 안 돼도 와서 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네네. 혼동 3개월이 넘으면 곤란하지만 그 전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전만 어느 정도 전량을 늘리고 있냐가 가장 중요하죠. 네네네. 그 이제 또 질문 드리기 전에 우리 어머님들 혹시 이제 그 모유 수유 관련돼서 또 좀 궁금하신 사항들은 채팅방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우리 원장님한테 질문 드려서 답변을 드릴게요. 그 궁금하신 것들은 좀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놓을게요. 일단 그리고 또 이제 그 전유 후유라는 뭐 얘기가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좀 한번 그죠. 가장 이제 많이 하는 게, 예전에 엄마들이 너 젖은 물젖인갑다, 너 젖은 참젖인갑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전유훈이라는 건 다 있고요. 제가 이게 어제 라디오스타를 보니까 5분을 빨아야지 후유가 나온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네네.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전유우유를 너무 잘못 알다 보니까 네네. 엄마들이 전량이 정말 작은 엄마인데 전량이 자기 토탈 40밖에 안 돼요. 근데 앞젖을 짜서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유우유를 걱정할 사람은 어느 거냐면 3시간 개월 유축했을 때 200이 넘는 사람이라 걱정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전유라는 게 뭐냐면, 우리 그 모유는 코스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전유는 에피타이저예요. 후유는 본요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전량이 어디 요리집 가면 되게 양이 많은 게 있잖아요. 에피타이저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럼 내가 에피타이저를 많이 먹으면 본요리 조금밖에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에피타이저 양을 좀 줄이라는 거고 근데 에피타이저 양도 자꾸 본율이 작은데 에피타이저 양을 잘 죽이면 안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두 개 다 필요한 거고요. 네. 초기 엄마들한테는 전유우유 걱정하실 건 없고요. 제가 좀 전에 설명했듯이 전유우유 걱정할 분들은 전량이 아주 많은 사람 그리고 5분 반다고 꼭 전유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건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먹일 때 열심히 최대한 애기가 많이 먹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요. 또 이제 우리 어머님 중에 또 질문 내용이 좀 있네요. 커피는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커피 그래요? 먹으셔도 됩니다. 하루에 한 잔 수유하고 나서 바로. 아, 수유하고 나서? 네. 아, 그래요? 커피 드셔도 된답니다, 어머니들. 커피 드셔도 되고요. 아, 네. 네네. 적절하게 본인이 매운 걸 좋아하시면 매운 음식도 드셔도 되는데 너무 매운 음식은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아기가 임신할 때 이미 드셨으면 아기 적응됐어요. 지금 그 어머님 중에, 그러니까 산교에서, 그러니까 산모 교실에서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그 다른 데 모유수유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 봐요. 네. 그분들하고 좀 지금 뭔가 다르죠. 좀 다르다는 네, 얘기를 네. 지금 의견을 다를 주시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차이인가요? 저도 이제 저는 조산사였고 국제 모유수유 전문가였고 네네네. 이거 배운 지 가장 우리나라는 오래된 사람인데 이론적으로 많이 하는 거고요. 저는 실제적으로 이제 일반 관리를 하면서 배웠던 거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거는 다를 수가 있고 실제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게 실제적인 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알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냥 그 상담 전문가는 이론가거든요. 실제적인 가슴을 알고 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런 뭐 산모교실에서 대부분 뭐 이렇게 모유수유 강의하시는 분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 선생님들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걸. 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데를 나온 이유가 뭐냐면 너무 잘못된 정보로 너무 이론적인 걸로 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시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네. 우리 어머니들 일단은 그 저희 그 채널에 들어오시면 우리 원장님 그 별도의 동영상 그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거 들어보시면 거기에 또 정확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모유수유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들을 좀 잘 알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못된 정보들이 좀 많다고 하니까 잘 고려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머니 중에 이제 식혜는 안 된다고 하네요. 시켜돼요. 우리가 잘못한 게 젖을 말리는 게 엿기름은 젖을 말리긴 한데 전량이 되게 많은 사람 엿기름 먹어도 안 돼요. 그건 본인의 체질도 있고 사실은 이제 그만 음식이 딱 두 가지를 따지자면 인삼하고 엿기름이거든요. 젖 말리는 효과가 있긴 있어요. 네. 근데 모든 사람한테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식혜는 별 상관없어요. 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식혜가 본인한테 너무 잘 맞으면 그게 말리는 경우가 덜은 있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게 엿기름하고 식혜는 또 다른 음식이에요. 엿기름을 원래 우리가 전량을 말리면 옛날에 엄마들이 먹는 게 뭐냐면 식혜를 마시는 게 아니라 엿기름 물을 내려서 마시는 거고요. 식혜는 한번 끓여서 만드는 게 식혜 음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되게 다르죠. 네, 잘못 알고 있는 분이. 그렇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저도. 예, 대부분.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게 예전에 보니까 파인애플도 약간 아니에요? 이게 모든 음식은 다 이런 건 있어요. 정말 인삼을 먹어서 젖이 마를 경우는 있죠. 그 사람 자체가 인삼이 완전히 잘 받는 경우, 체질적으로.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엄마 본인 전량이 너무 많이 있는데 인삼 먹고 식혜 먹고 엿기름 물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 있어요. 근데 어떤 분 전량이 작은데 확 줄어든 경우도 있어요. 그걸 먹어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하는 건 아까는 술하고 담배인데 가능하면 인삼이나 엿기름 식혜는 괜찮아요. 네. 우리 어머님 중에 한 분 또 있으셨어요. 미역국을 많이 먹으면 젖도는데 잘 되는지도 궁금하시네. 그 전량은 음식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요? 미역국은 물론 내 몸이 좋아지면 전량이 조금 느는 효과는 있지만 제가 전량이라고 설명해드리면 전량이 이제 엄마들이 조금 더 힘들어하는 경우가 뭐냐면 본인들은 전몸살이 와서 젖이 불면 확 많이 나올 줄 알거든요. 네네네. 근데 전량 자체도 스타트 양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30부터 시작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cc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30은 아무래도 빨리 늘겠죠. 네네. 1cc는 천천히 늘는 거고 전량 늘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먹일 때 애기한테 열심히 5분 해서 각각이 15분 이상 빨고 쉬었다가 최소 1시간 반, 2시간 반 쉬었다가 젖을 물리는 것을 하루 8번 물리는 게 전량 늘리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어떤 특정한 음식이 있는 게 아니고 엄마가 그러시구나. 네. 어머님들 정말 이제 그 우리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또 어머님 중에 또 질문하신 분이 산모교실에서도 다 전문가로 가던데 또 이렇게 또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누구나 다 전문가라고요. 저도 가끔가다 저는 저 스스로 전문가일까를 의문을 많이 잡는데 이론적인 전문가는 전문가야. 배우면 우리가 왜 뭘 배우면 다 전문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숙련공이 되고 어떤 사람이 정말 거기에 전문가가 될 거면 저도 사실은 제가 2004년도에 이거 배울 때에 교육하는 방법하고요. 네네. 지금 모의수의 교육법은 차원이 다르게 해요. 그래요. 네네. 웬만큼 제가 이제 가슴을 만지다 보니까 그게 이론이 아닌 실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다를 수밖에 없고. 네, 그렇죠. 저도 교육하면.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간혹 지방 같은데 그 오프라인에 산모교실 하면 우리 이제 이 모유수유 관련된 그 우리 조리원 원장님들 모셔서 이렇게 강의를 하거든요. 이제 그분들도 나름 이제 전문가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서 엄마들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가슴을 정말 가슴을 알려고 만져보시는 노력해서 제가 10몇 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저도 변하고 있어요. 저도 엄마들한테 설명해 주는 게 이렇게 설명하는 게 별거 아니네 하지만 이 별거 아닌 걸 알아가기까지 시간이 네 10년 넘게 걸리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러시구나. 우리 어머님들이 어때 원장님 말씀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원장님한테 좀 하트도 좀 날려주시고요. 네, 좀 이렇게 좀 원장님에게 좀 이렇게 좀 좋은 말씀 감사하다고 좀 이렇게 해주세요. 네, 그래요. 우리 원장님이 그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들한테 그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모유수유가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그 힘들어서 막 포기하고 싶은 엄마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귀찮고 그러니까 뭐 나는 분유 먹일래 이런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꼭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제가 저한테 오는 산모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인데요. 엄마들이 모유수유에 대한 열의는 되게 많은데 이거를 스포츠를 확 달려요. 100m 달리기를 하시거든요. 네네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모유수유는 마라톤이에요. 우리가 마라톤은 내 몸을 컨디션 조절하면서 천천히 하거든요. 절대 조급하지 마시고요. 엄마들이 뭐냐면 나 전량도 조금만 지금 너무 피곤한데 막 먹이시거든요. 엄마 한 번 쉰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몸이 너무 힘들면 제일 중요한 건 유축이라도 하면 돼요. 직수가 안 되면 유축하면서 천천히 하면 할 수 있어요. 너무 이게 직수가 안 된다고 해서 2주 만에 애기 안 돼 포기하거나 막 죽으라고 애기 물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엄마 애기 직수 안 되고 초기에 너무 힘들다. 나 너무 힘들어서 모유수유 못할 것 같아요. 쉬고 싶어 이러면 괜찮아요. 하루에 6번 유축하시면 돼요. 유축이라도 하고 유지만 하시면 그 다음에 도움을 전문가한테 받으면 아주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몸의 체력 유지도 하면서 천천히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어머니들 막 하트 막 열심히 주시고 감사합니다.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 중에 들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렇게 할게요. 저희가 이제 제휴사에서 이렇게 오프라인 산모교실에 이렇게 어머님들에게 선물 주시는 게 있어요. 드리는 게. 네네. 전원 선물을 이렇게 젖병을 이렇게 드리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이렇게 제가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 차이가 뭔지 모유 모음 젖병이라고 또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그냥 그래요? 전 젖병이 되지 않나요? 그러시겠구나.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젖꼭지가 이렇게 틀려서 그런 건지 그 차이. 그러니까 그 분유병에 있는 모든 모양은 다르지만 빠는 방법은 제가 좀 전에 보여줬듯이 똑같아요. 그래요? 네네. 지금 가지고 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젖 물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만 좀 이렇게 시연을 해주시면. 네. 한 번만 좀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젖 물리는 거 우리 최서. 우리 원장님 마지막으로요. 우리 모유수유 할 때 젖 물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원장님 시연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좀 배울 수 있는 기회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젖 물리는 방법은 사실은 엄마들이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아기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해서 내려가거든요. 사실은 원래 아기는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각인 효과라 해서 태어나자마자 모유를 물리면 어때든지 물릴 수 있지만 처음에 젖병을 물리다 보니까 사실은 모유를 못 물리는 경우가 있어서 아기는 처음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상태가 돼야 돼요. 등, 힙, 머리가 앞으로 보이게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기가 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제가 이렇게 돌리면 뭐 이렇게 되냐면 이렇게 하면 애기 입이 이렇게 벌려 있거든요. 이렇게 벌려 있으면 엄마가 잡으실 때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물리기 쉽게 해서 이렇게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꺾으셔야 돼요. 꺾어서 엄마 손으로 엄지가 물려주는 거거든요. 아기가 무는 게 아니라 엄마가 입안을 쑥 넣어주세요. 넣어주고 난 상태에서 잡고 있어요. 잡다가 아기가 빨면 놓으면 돼요. 그러면 다 빨리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엄마가 아기를 컨트롤 하시는데 목을 잡을 때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요. 뒤에 못 움직이게만 압박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유두 모양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코방향으로 향하거든요. 그래서 내 엄지손가락으로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기한테 물릴 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물려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아기가 빨면 놔두시면 돼요. 이거를 보실 거면 제가 유튜브 저희 아이통고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되고요. 동영상으로 제가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오늘 여러 가지 또, 저도 개인적으로 몰랐던 내용들을 좀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모의수할 수 있는 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전국의 또 사모님들도 내가 또 만나야 되는 부분에서 저도 좀 배워서, 강의는 아니지만, 또 그런 걸 또 궁금하신 분들에게 또 이렇게 전달도 해드렸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오늘 바쁘신데, 오늘 또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제가 종종 좀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순회할 때, 네. 좀 이렇게 좀 모셔서, 네. 좋은 정보,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가 아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 역할을 좀 해주시는 그런 전문가로서 역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대구 경북 우리 어머님들에게 마지막 힘내라고 인사 한번 하시고요. 어려운 상황이라서 제가 또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엄마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드실 것 같고요. 편안하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내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엄마가 건강을 잘 유지하면 아기도 잘 건강하게 잘 태어날 것 같고 편안하게 할 수 있으니까 마음을 되게 편안하게 먹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